안기종과 최은택의 양양약 안기종입니다. 최은택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지난번에 안 대표께서 예고편 그쵸. 잠깐 말씀하셨죠? 맞아요. 매직, 마술 얘기하셨었는데 허가받지 않고도 쓸 수 있는 의약품, 또 제약사가 등재 신청을 하지 않아도 보험 등재가 되는 의약품, 이런 의약품이 있죠. 또 긴급 도입 의약품이라고 하는데 네. 오늘 그 긴급 도입 의약품 제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방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시가처가 받지 않고도 의약품을 사용하고, 그렇죠? 건강보험 등재 신청을 제약사가 안 했는데도 건강보험 등재하는 방법이 있다. 이제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약간 상식적이지 않은. 그렇죠. 시가처가 받아야지 사용할 수 있고, 네. 제약사가 건강보험 등재 신청을 해야 등재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게 아닌 방법. 좀 미리 말씀드리면 굉장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환자들이 대부분 다 신약이 미국 FDA나 유럽 EMA에서 승인되면 기사가 막 나오죠. 뭐 최은택 기자도 기사를 많이 썼지만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 저 약을 사용하면 내가 살 수 있겠구나. 나의 생명을 인정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산 넘어 산이죠. 네. 일단은 시가처가 받아야 되고 또 그게 건강보험 적용까지 돼서 되려고 하면 보통 얼마나 걸리죠? 보통? 뭐 통계를 낼 수가 없겠죠. 그렇죠. 제약사가 반드시 해외에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한국에 들여오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예. 상당수 아직 해외에는 사용하고 있는데 한국 시가처 허가 안 받은 약도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본다 그러면 시각처에서 막 1, 2년, 건강보험 등재 1년이면 적어도 2년에서 4년, 5년 꽤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이제 이걸 과감하게 단축할 수 있는 제도가 긴급 도입 의약품 제도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요 제도를 관할하는 곳이 먼저 주관 부서라고 하잖아요. 요거는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부터 시각처에서 이제 식약처장이 긴급 도입 의약품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모든 약을 다 지정하는 건 사실 아니고요. 좀 학술적인 내용 말고 좀 대중적인 내용을 설명한다 그러면 국내 식약처가를 받지 않은 약이고요. 그리고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이런 약을 긴급 도입 의약품으로 지정을 이제 시각처장이 하게 되면 의무가 생기죠. 의무가. 네. 이게 개념상으로 하면 국민보건상 긴급하게. 그렇죠. 이 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은 생명과 직결된 그렇죠. 약이라는 얘기죠. 네, 이 약을 쓰지 않으면 당장 환자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네. 이런 약제인 거고, 주로 보면 이제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가 좀 많을 것 같고, 꼭 여기에 국한되는 건 사실 아니고요. 하고 일단은 시약처장이 긴급도의약품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일단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일단 우리가 센터라고 하죠. 센터. 네. 센터에서 일단은 요 약을 해외에 있는 이제 이 외국에서 이 도매상에서 구입을 해서 비축을 해놔야 돼요. 네. 그래야지 환자가 필요할 때 이제 병원이나 약국을 통해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비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오늘 비축을 한다는 거는 이제 의료적으로 필요하면 언제든지 환자가 이 약을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비용입니다, 비용. 비용인데, 해외에서 도매상에서 구입하더라도 실제 해외 약가를 다 줘야 되잖아요. 근데 주로 보면 우리나라보다 미국이나 이런 유럽이 약가가 더 비싸죠? 네. 비싸니까 거기에 또 관세도 내야 되고 부가세도 내야 되니까 비용 부담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지정되더라도 비싸서 이제 구입을 못하는 경우.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스티븐 잡스가 투병했다고 하는 신경 내부민 종양 이 환자들 한 100명 정도가 이제 이 약값이 비싸가지고 이게 지금 현재 노바티스에서 루테트라는 이제 약을 이제 개발한 이 약이 이제 희귀 필수 의약품센터에서 자가 치료로 도입해도 한 2, 3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말레이시아에 가면 한 80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환자 한 100명 정도가 말레이시아 가서 이제 요 루테트라를 이제 구입을 했었죠. 근데 이게 궁금한 게 식약처장이 어쨌든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지정을 하긴 하지만 자기들 알아서 임의로 지정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가 신청을 하는 거죠? 환자들이 보통 얘기하죠. 환자들이 제약사가 허가 신청을 안 했으니까 환자나 저희 같은 환자단체에서 계속 식약처장에게 요구를 하게 되면 아마 절차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긴급도입약품으로 지정을 하게 되는 거죠. 제약사 입장에서는 좀 난감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난감하죠. 자기들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실제 그 한국 노바티스에서 그 신경 내부경 종양 환자들이 계속해서 그 말레이시아에 가는 거 안 가고 한국에서 하게 달라 이렇게 해서 허가 요청을 했는데 뭐 노바티스 안 하니까 시각처장이 긴급도의약품으로 지정을 했었어요. 그때가 아마 이여경 처장일 때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 2달 뒤에 노바티스가 허가 신청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장점도 있는 거죠. 어쨌든 저도 재작년에 루타테라 이슈가 있을 때 연합해서 아주 열심히 싸우셨잖아요. 맞아요. 그때 좀 많이 접했던 용어이긴 해요, 사실. 예. 한 가지만 더 하면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그 긴급도의약품으로 지정하게 되면 그 우리 한국 희귀필수센터에서 이제 이 약을 해외에서 구입해서 비축을 해준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여기는 또 한 가지 이제 허가도 신청하는 제약사가 급여 신청을 안 하겠죠. 그래서 이제 비급여로 다 구입을 해야 되고 관세, 부가세까지 부과되니까 이제 이 긴급 도입 의약품 지정 제도 안에 어떤 제도가 있냐면 한국 희귀필수 의약품 센터장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약사 대신에 건강보험 급여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고 실제 이렇게 신청하게 되면 보통 한 4개월 정도 안에 급여 결정이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건강보험 등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강조했던 게 앞에서 이제 시야처가 받지 않고 의약품을 사용하는 이 방법이면서 제약사가 급여 신청을 안 해도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장이 대신 급여 신청해줘서 급여가 되는 이 제도니까 그러니까 아까 마술 이제 매직이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신속허가 신속 등재 제도네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그동안 막 다양한 이제 환자의 접근권을 높이는 제도 많이 했지만 사실 긴급 도입 의약품이 이 두 개를 딱 이제 갖고 있는 이제 신속 허가와 신속 이제 등재 기능을 가지고 있는 막강한 이제 제도죠. 근데 이게 어찌됐든 긴급 도입 의약품으로 지정되고 나서 등재까지 한 1년 3개월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된 거네요. 그렇죠. 진짜 1년 3개월 만에 됐네요.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환자들한테는 긴급도입 의약품 제도 또 지정하고 등재 이 제도가 굉장히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 이건 분명히 보이네요. 희귀필수의약품센터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이게 긴급도입 의약품이 이미 공개가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센터장이 대신 급여 신청해서 급여까지 된 이런 케이스죠. 그러면 그 루테라가 사실은 신경내부종 환자들 맨 마지막 단계에 서는 약 정말 생명과 직결된 약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제 허가만 돼서 시판만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환자 단체에서도 그 긴급도입 지정해달라고 하면 사실 이 절차를 통해서 똑같이 빠르게 허가 받기 전에 사용하고 그리고 건강보험 등재도 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근데 그거보다도 그때 그 환자단체 연합회에서 제기했던 것 중에 그 제약사의 도덕적 해이 그게 좀 더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도 어쨌든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고 또 신속하게 등재될 수 있다는 장점 이게 두 가지 장점이 있잖아요. 그 제약사 입장에서는 굳이 힘들게 등재 절차를 밟고 또 등재 과정에서 약값도 떨어지고 이런 걸 하느니 그냥 놔두고 환자들이 알아서 해서 등재가 돼서 뭐 간다. 그러면 뭐 제약사 입장 너무 땡큐 그런 거죠. 사실은 그 부분을 악용할 거 이걸 우려하는 거 같죠. 그렇죠. 제약사가 악용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환자나 환자 단체를 이렇게 좀 선동해서 긴급도입 의약품을 지정하게 만들어서 일단은 비급여로 사용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이제 센터장이 급여 신청을 하게 만들어서 약값을 좀 높게 받고 그리고 난 뒤에 한참 있다가 시가차가 받고 그리고 이제 그 해외에서 그 약가가 다 높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그때 이제 급여 신청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사실 그런 우리가 사실 있고 실제 노바티스가 좀 이게 그 예상보다 더 늦게 급여 신청하는 바람에 사실 그런 비판을 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긴급도입 의약품 지정제도에 의한 노바티스가 약간 제도를 악용했다. 이제 이런 약간 비판이 있어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긴 있지만 또 반대로 현재로는 어쨌든 이거는 제도거든요. 정부가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좀 환자나 환자 단체에서 좀 알고 대체제가 없는 그리고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긴급도의약품 지정제를 통해 가지고 환자 의약품 접근권을 좀 획기적으로 당길 수 있는 이 제도가 활성이 되면 좋겠다. 네. 그래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등재 경과를 보니까 그 노바티스가 신청해서 정식 등재된 게 2022년 3월 1일, 이게 올해 3월 1일인데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등재된 거하고 딱 그 격차가 1년 차이가 나네요. 이게 결국에는 긴급도입 의약품 제도로 도로를 닦아 놓으니까 이 도로를 타고 빨리 들어온 거죠. 근데 만약에 노바티스가 긴급도입 의약품 제도와 상관이 없이 신청을 했다 그러면 뭐 더 걸렸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죠. 사실은 긴급도의약품으로 지정이 안 됐다라고 하면 노바티스가 그렇게 빨리 시가처가를 신청 안 했겠죠. 그리고 허가를 못 받으면 당연히 급여 신청도 안 했을 거니까 약간 징검다리, 그러니까 긴급도입 의약품 지정제가 약간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건 맞죠. 사실 아까 복지부나 심사평가원 이 보험자들은 이게 예외적인 통로가 너무 확대되는 걸 사실 이제 우려하는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긴급도입 의약품 지정받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이미 제도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인 운영이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뭐 얼마나 이게 국민보건사 생명과 직결되게 긴급하게 도입할 약, 특히 이제 제약사들이 가져오지 않고 있는 약 이런 게 뭐 얼마나 되겠어요. 자료를 보니까 또 궁금한 게 지정부터 등재까지 어쨌든 1년 3개월이면 결국 긴 시간은 아닌데 근데 제가 과거에 알기로는 이제 통상 급여 신청일로부터 한 4, 5개월, 길어야 한 6개월 정도면 등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보면 급여 신청은 2020년 3월 17일인데 등재가 2020년 3월 1일이면 거의 1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기존하고 비교하면 한 반년이 더 걸렸다는 의미인데 이게 뭐 배경이 있는 건가요? 현재 16개 정도가 건강보험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긴급도의약품 중에서도. 근데 대부분 다 한 4개월 만에 다 급여 등재가 완료됐었어요. 근데 루테트라하고 최근에 이제 그 대마류 에피디올렉스. 이게 워낙 전체 재정이 커요. 실제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건강보험 적용됐던 이제 긴급도의약품은 다 합쳐봤자 한 2, 3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루테트라 하나만 해도 100억이 넘고요. 에피디올렉스도 100억이 넘고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제 건강보험공단의 관여 절차가 생긴 거예요. 예전에는 건강보험시장평가원의 약제도평가위원회에서 다 했거든요. 다 했는데 지금은 아마 공급 관련된 그다음에 또 제약사의 또 윤리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공단에서 아마 이제 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하고 약간 이제 협상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협상은 아니겠죠. 어떻게 협상 절차 거치면서 더 길어지게 된 거죠. 한 6개월, 60일 정도 더 지연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너무 길다. 이게 긴급도의약품에 취지가 맞지 않다라고 했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지만 좀 단축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미 약간 정부 쪽에서는 이 제도를 활용될 거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번에 절차를 좀 만들어서 이제 건강보험공단도 관여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억이 나는데 2020년 10월 그때 그 등재 절차가 좀 많이 바뀌었죠. 과거에는 이른바 이제 산정약제라고 해서 제네릭 같은 약들은 공단 협상을 하지 않고 심평원 단계에서 가격 결정해서 바로 가는 그런 트랙이었었는데 이제 모든 의약품은 다 이제 공단 절차를 거친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2020년 10월에 바뀌었는데 거기에 이제 긴급도입 의약품도 같이 묻어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근데 저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도입 의약품의 그 도입 취지를 고려를 하면 생명과 직결된 의약품이고 환자에게 신속히 필요한 약인데 근데 또 실제 공단에 가서 가격을 협상하는 것도 아니고 또 안정적 공급이라거나 기타 등등 어떻게 보면 부대 협상을 하는 부분인데 그것 때문에 60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가 된다. 좀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좀 필요하죠. 어찌 보면 약제도평가위원회 단계에서 논의할 때 건강보험공단이 참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꺼번에 좀 빠르게 하면 좋은데 어찌 보면 이제 고가 많은 재정이 들어가는 긴급도의약품의 급여 절차가 이번에 루테트라고 에피디올렉스 하면서 이제 약간 이제 정착돼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제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도 약간 전문성에 있어서 기존에 이제 건강보험시장평가원이나 건강보험공단을
약간은 좀 비교를 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좀 역량이 좀 부족할 수 있죠. 왜냐하면 얘는 전문적으로 이거 배웠던 것이고. 근데 이번에 아마 굉장히 역량을 많이 키워온 걸로 알고 있고 약사도 고용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전에 이 제도가 뭐 어떤 약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 절차를 거치더라도 아무튼 신속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희귀 필수 의약품센터에 이 보험의약품과 관련된 정책 이거를 좀 잘 아는 담당자들 좀 양성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역량이 굉장히 커진 거죠.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렇게 긴급 도입 의약품으로 지원될 수밖에 약이 더 늘어나게 되고 환자들이 신속한 접근권의 요구가 많아지게 되면 아마 이런 약제가 더 늘어날 거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문성도 키워야 되고 더 꼼꼼한 이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등제 후평가 신속등재 제도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예. 근데 사실 카테고리를 보면 평면과 직결된이라고 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긴급 도입 의약품하고 이렇게 교집합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긴급 도입 의약품 제도를 많이 활성화한다고 하면 실제 신속등재 부분도 어느 정도는 뭐 실현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했던 윤석열 정부의 이제 그 초고가약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 이 이야기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 환자들이 요구는 신속이래, 신속하게 사용하게 달라는 것과 신속하게 이제 급여해 달라고 요구인데 그 요구라 그러면 뭐 윤석열 정부가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이미 있는 긴급 도입 의약품 지정 계획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소기 목적을 달성할 수는 있죠. 그래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이 중증 환자들, 이제 당장에 약이 필요한 환자들이 뭐 식약처를 상대로, 그다음에 뭐 보건복지부 상대로 뭐 빨리 허가해 달라, 그다음에 건강보험 적용해 달라 요구가 많았었는데, 제도가 없어서 환자들 혜택을 못 받는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 공부를 해보니까 이미 제도가 있는 거더라고요. 그 제도를 우리가 제대로 좀 이렇게 이해하지 못해서 활용하지 못했는데 최근에 테트라나 이제 에피디올렉스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약간 경험이 쌓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도를 통해서 정말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접근권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도 좀 활성화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긴급도입의약품 제도에 공부하는 좋은 시간이었는데요. 어쨌든 좋은 거는 제약사들이 신속하게 국내에서 허가를 받고 신속하게 등재 절차를 밟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환자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지금은 환자들이 허가든 보험 정책이든 개입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듣다가 나온 게 긴급 도입 의약품까지 굳이 공단 협상을 해야 되는지 좀 의문인데요. 예.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잘 협의해서 이 부분이 신속하게 등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민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환자단체한테 숙제를 주신 것 같아요.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앞으로 열심히 또 이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기종과 지엔텍 양양약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